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가을 날씨로 이제 변했어요. 엊그저께는 봐도 더워서 뭐 쭈글쭈글하는데 오늘 새벽에는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불 덮고 자야 돼. 창문 다 닫고. 어제 얼굴 못 봤죠? 어젠 오래간만에 명동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명동을 나가봤는데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본 사람 같아요. 그 찌라시 나눠주는 그 아가씨가 건니치와 그랬더니 네 안녕하세요. 진짜 일본 아가씨가 거기서 찌라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좀 지나니까 아무리 봐도 짱콜라 같아요. 근데 중국어라 그랬더니 네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명동에 와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이 오히려 한국 사람 보기가 드물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뉴욕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만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알바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뭐 직업이 없다, 직업이 없다. 나가보세요. 사방천지가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아직도 정신대가리들이 아직도 이 정신대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평상시에 그냥 뭐 쉽게 넘기고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기는 이 두통 또는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천당 갔다 올 수 있는 뇌질환 증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살면서 두통 있고 뭐 간헐적으로 어지럼증 생기고 이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제 그냥 감기 걸리듯이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코딱지 생기듯이. 근데 그렇게 그냥 마구잘 평상시에 그냥 보통으로 넘길 그런 증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가 없다가 해서 뭐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도 관심을 갖는 만큼 오래 산다. 그래서 골골 80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똥배짱 부리는 놈은 무병단명 병이 없이 살다가 큰 병 걸려서 빨리 죽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만 조금씩 아플 때 고치라는 거예요. 예방하고 치유하라. 그게 골골 80이요 무병단명이야. 그래서 병 없이 살던 사람은 진짜 말 그대로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장마비예요. 그러면 뇌질환을 알리는 전조 증상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관심 갖는 것밖에 없어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아무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은 아픔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예를 들어서 두통도 없고 어지럼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두통의 종류는 네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근육 수축에 의한 긴장성 두통, 두 번째는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따른 혈관성 두통, 외부 충격에 의한 외상성 두통, 그 다음에 뇌종양에 의한 두통입니다. 앞에서 했던 긴장성 두통, 혈관성 두통, 외상성 두통 뭐 그러려니 해도 돼요. 그러나 뇌종양에 의한 두통은 다르다는 거예요. 긴장성 두통은 이게 머리를 조이듯이 띵하니 아프고 머리가 맑지 않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특징이에요. 또 오전보다 오후가 더 심하고 이 목덜미가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아픔이 나오는 것은 요거는 긴장성 두통이야. 이런 긴장성 두통은 스트레스 또는 나쁜 자세, 그 다음에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우울, 화딱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발돼요. 그래서 이거는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스트레칭하라 이거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두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성 두통. 이것 중에 하나가 편두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든 한쪽만 아픈 거예요. 편측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편두통이야. 한쪽만 두통이 나온다고 해서 편두통이야. 이런 것들은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욱신거리는 통증, 그 다음 또 속이 울렁거리고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까지도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 담낭 기능이 좋아졌을 때, 즉 간장과 담낭은 한 조야.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조화롭지 못하는 그것은 화딱지가 이빨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라 이런 게 오래도록 울적한 이런 마음이 누적되면 편두통이 나타나요. 편두통이 있는 사람은 성질 나오고 있고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가 있어요? 뭐 여자들 보면 뭐 맨날 뭐 이렇게 두통, 치통, 생리통에 뭐 어떻게 뭐 개버린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성질 더러워서 그런 거야. 담즙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이 편두통이에요.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눈에 무언가가 번쩍거리는 느낌이 있거나 혹은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거. 이건 서서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두통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증상을 예고하는 거죠. 그리고 긴장성 두통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그게 미움, 분노, 원망, 비교, 욕심을 많이 갖고 자주 갖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내 몫만큼 가지면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만 얻으려 하면 돼. 취하려 하면 된대. 근데 그거 이상으로 하려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또 간에 우라가 가득 차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서 긴장성 두통, 또 혈관성 두통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수면, 성질이 나고 화딱지가 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 와. 그러면 계속적인 악순환이에요. 그 다음에 커피, 술 이런 것 좀 줄이고 성질 난다고 커피 먹고 뭐가 화딱지 난다고 먹고 그 다음에 화학조미료 우리 아파트 들어가니까도 뭐 칼국수, 칼국수집이 굉장히 맛있어요. 누가 맛있다고 그래요. 가서 먹어보니까 입술이 쩍쩍 달라붙습니다. 먹고 나서 입줄이 뭔가 쩍쩍 달라붙는 것은 그건 조미료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조미료를 먹으면 머리가 띵해져요. 그 다음에 가공육 섭취자, 햄, 뭐 베이컨, 소세지 이런 거 자꾸만 먹으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이것뿐만 아니죠. 초콜릿,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청량음료, 그 다음에 드링크제 이런 것들은 우리 즐겨 먹는 거야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만 먹으면 우리 뭐 혈액이 탁해지면서 혈액순환 장애인 혈전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더 안 되는 거지. 주의에 두통이 나타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뇌종양에 의한 두통이에요. 뇌종양에 의한 두통을 정리하면 장시간 누워있는 새벽에 두통이 심해져요. 그리고 두통과 함께 국소적인 신경장애, 오심, 구토가 동반된다면 이거는 뇌종양을 의심해야 됩니다. 뇌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구토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지럼증과 함께 동반되는 이런 뭐 발음이 잘 안 된다든가 뭐 멋이 안 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지마비, 감각, 발음 장애가 잘 안 되고 발음이 잘 안 되면서 두통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또 한쪽만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측 뇌는 왼쪽 몸의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고 있고 좌측 뇌는 우측 몸의 운동과 감각 기능을 관여하기 때문에 반대로네. 반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반대쪽에 관여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를 들면 편두통이라 해요. 편두통. 그러면 이런 편두통, 왼쪽의 편두통은 오른쪽 발가락 어딘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왼쪽 편두통인 경우는 오른쪽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을 자극하면 여기가 담낭이에요. 경락상으로. 그래서 왼쪽 이 편두통이면 오른쪽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자극하면 쉽게 해결되고, 오른쪽 편두통은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을 건드리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요. 뇌 뒤쪽 혈관에 그 뇌경색이 발생하면 어지럼증, 균형 감각을 잃죠. 그 다음에 발음이 잘 안 되고 시야장애, 즉 갑자기 눈이 딱 안 보입니다. 이러면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바로 뇌 손상을 입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일정 시간 뭐 그냥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막혔다가 뚫려도 이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뭔가 좀 이상하다, 깨림직하다라고 하면 가서 정밀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하는 뇌경색 환자들, 이건 5명 중에 1명은 3개월 이내에 10%는 뇌경색을 재발하게, 뇌경색도 재발해서 이건 천당을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가서 어쨌든 뭐 좌우간 평상시 없던 두통과 어지럼증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가서 반드시 정밀 진단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잘못하면 천당 갔다 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뇌에 관련된 어떤 증상,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이런 것들은 신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원인을 찾아서 그걸 제거하면 됩니다. 그게 스달차싱이야. 쓰고 달고 이런 걸 많이 먹고 찬 거 좋아하고 싱겁게 먹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러한 두통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도 생기고 뭐 각종 뭐 뇌 종양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통 관련된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두통과 이 관련된 이런 질환들은 심장과 또 심혈관 질환,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장과 심장에 부조하다 이렇게 서양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정리하면 신장은 골수에서 맑은 혈액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간은 혈관의 근육에 관여되어 있고 혈액 자체는 이런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이 혈액을 운영해요. 이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 떨어졌을 때 뇌에서 두통이 발생하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뇌 종양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달차싱, 이걸 좀 개선하는, 식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몸 안의 혈관에 혈전이 과다 누적되면 이것을 부항사회나 헌혈로 제거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습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한다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면역력이 보강되고 정상적인 체온을 얻을 수 있어서 정상적인 오장육부가 상생상 서로 돕고 도우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이 발생될 수가 없고 두통, 어지럼증, 이러한 구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쉬운 거 없어. 또 쉬운 게 있죠. 그래서 신장, 간, 심장 이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생식, 배합 비율을 통해서 먹는 식이요법을 하나 개선하고 스달차싱 이거 대용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장, 간, 심장 기능을 보강하도록 부항사회를 통해서 혈전을 제거하고 발을 따뜻하게 한다면 뇌종양의 위험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 두통, 가벼이 넘길 증상은 아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천당 가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두통, 어지럼증, 그 다음에 구토, 이런 오심과 구토가 나오는 또 이런 것과 또 사지마비, 감각, 발음장애 한쪽만 어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뇌종양에 의한 어떤 증상이니만큼 이런 전조 증상을 알고 주의 깊게 관찰하셨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한다면 건강하게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 이런 두통 증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가 뇌종양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고 멋있게 활기찬 삶을 살아가시라고 오늘 뇌종양과 두통, 어지럼증, 구토에 관련된 또 한쪽이 편고마비되는 증상들을 정리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건강하고 멋있게 살아갑시다. 알겠습니까?